첫째는 우리 농원에 오면 애할머니네 집에 왔다, 애할아버지네 집에 왔다,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감성을 줄 수 있는 느낌을 줘야 되고요. 그 청소년을, 어린이들을 데리고는 어머니로서는 그 성청농원에 오게 되면 친정집에 온 것 같다, 시골 아버님 댁에 온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들이 오게 되면 할머니 하나 할아버지들로 봤을 때는 인정이 흐른다라고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체험농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1년에 분기별로다가 4번, 봄, 여름, 가을, 겨울로다가 4번 이상을 오도록 만들어줘야 체험 교육농장이 오래 지속이 되지, 단발성에 끝나는 그런 체험 교육은, 체험 농장은 오래 가지 못한다. 수명이 짧다. 그래서 저는 수명이 긴 거를 하다 보니까 계절별로다가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있는 체험 농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품목은 다양해져야 되고 일은 바꿔야 되고 그런 접근성이,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을 하다가 첫째는 건조를 해서 분말을 만들었어요. 일단은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청을 담궈 보자. 그래서 아로니아 청을 담그고, 그럼 청을 담궈서 청이 파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이거 포기할 거냐를 생각하다가, 그러면 아로니아 청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러면 나는 아로니아 청을 가지고서 와인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아로니아 청에서 나오는 그 당절임화 되어 있는 아로니아를 가지고서 건조를 시켜서 건포도 형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로니아 초코볼이라고 해가지고서 우리 농원에서만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특허를 내서 아로니아 초코볼이라고 특허를 내서 지금 생산을, 체험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백향과는 한 재배 경력은 한 5년 정도 됩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백향과에 대한 재배 기술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쌀을 생산하는 농사는 아주 기술적으로다가 완벽하게 재배가 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배, 사과, 포도가 정립이 잘 되어 있고, 감자, 고구마 같은 것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백향과는 비료를 얼마를 줘야 하는지, 물을 얼마를 줘야 하는지, 가지를 얼마나 높이 길러야 하는지, 또 짧게 길러야 하는지, 가재기를 몇 가지를 길러야 되는지,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배자가 임의적으로다가 실험 실습을 통해서 노하우를 만들어가는 단계예요. 저도 백향과를 5년을 재배하면서 보니까 다른 사람네 농장에 갔었을 적에 문도 안 열어져 가지고 구경도 못하고 바깥에서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와서 내가 내 나름대로의 이제 특성화되어 있는, 우린 저 성청농원에서에만 가지고 있는 그 나름의 그 결실이라든가 가지 선택이라든가 비료 관계라든가 물주기라든가 그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다가 터득이 돼서 재배를 하고 보니까 이것도 판매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가 재작년서부터 3년 전서부터 계속 실험하고 또 실습하고 해보는 거가 백향과 청을 중심으로 해서 아로니아 와인을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의 그 동기는 뭐냐면, 아로니아 색상의 주스가 노란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백포도주라는 게 있고 그 보라색 나는 그런 그 와인은 있지만 노란색 와인은 제가 본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럼 노란색 색상으로다가 노란색 와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서 와인을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괜찮았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백향과 와인을 특허를 냈죠. 그래서 백향과 와인과 초콜릿 볼이 우리 농원에서 만들어져 있는 특허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는 와인만 또 한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백향과
그 주수를 제가 1형, 2형, 3형 그래서 ABC 형태의 세 가지 형태의 걸 만들어 보고 또 여러 가지의 가공 상품을 만들어 봤는데 가장 상품성이 좋은 거는 주스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주스를 만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 가공, 체험학습 모두 다루시는데요. 네. 요즘 이렇게 다루는 많은 농장이 생겨나고 6차 산업 농장으로 많이 지원받은 상태이지만 네. 많은 농장이 인건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서창농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희 농원은 첫째가 금년도부터 제가 1월 1일서부터 더 결심한 게 뭐냐면 농작물을 수확을 덜 하더라도 다른 제3의 손은 좀 들이지 말자. 그럼 그게- 전체 혼자서 예, 농장하시나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 농원에는 이제 분류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 농원은 어떻게 보면 4대가 참여하는 농장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금년도에 88세시고요. 저희 손녀딸이 5살이에요. 그러면 5살짜리 그 손녀딸이 와서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88세 되신 아버님이 와서 하시는 일이 있고, 둘째 아들, 큰 아들, 또 둘째 며느리, 내 집사람, 우리 농원의 실질적인 대표죠. 그렇게 하는 역할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저는 총괄적인 농장 일을 하고 조경 쪽 일은 우리 큰아들이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험은 우리 집사람하고 둘째 며느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팜파티를 우리 농원에서 이제 담당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가장 귀염둥이 우리 5살짜리 지우 소녀딸은 백향과를 열심히 주서요. 백향과는 거의 우리 소녀딸이 거의 주다시피 해요. 아버지가 와서도 주고 그러지만 그 소녀딸이 다 주워서 이렇게 한 군데에다 많아요. 그런 일까지 하니까 4대가 일을 하는 농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풀 뽑기 뭐 이런 일은 급하고 저기 하게 되면은 할머니들을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데, 가능하면 저는 농장에 좀 풀이 있고 또 좀 있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저가 다 해결을 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의 일손은 못 잡겠더라고요. 금년도부터 최저임금제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인건비는 폭등하는 단계고, 그 인건비를 계속 남을 사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농원이 기업화가 되어야 될 입장인데, 기업화가 되려고 하게 되면 그것만큼 매출이 늘어나야 되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인건비도 보존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보존을 못 시키고, 그래서 제게는 노동력을 이렇게 타 노동력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종의 가족 단위의 농업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렇게도 일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끌어나가고 추진하시는 이상 바라는데요. 이런 경험에서 또 학생들이 교수님 열정이 넘친다고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신 동안 학생들이 꼭 배워갔으면 하시는 그런 점이 있으신가요? 근데 나는 학생들한테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욕심이라기보다는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저는 아침에 농장에 나오는 시간이 6시서부터 6시 20분 사이에 농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오전에 해야 할 일을 그 2시간 동안에 거의 다 해요. 그렇게 하고서 8시 30분까지 일을 마치고서 8시 30분서부터 40분 사이에 손을 씻고 정리하고 8시 40분에 청년농부 사관학교 현장 농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 가게 되면 9시 한 10분 전이 되는데, 항상 땀에 젖은 옷을 입고 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농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 우리 사관학교 학생들한테
가장 제일 먼저 그 농원에 가서 현장 실습을 가거나 농원에 견학을 가거나 할 적에 그 농원의 견학을 보러 가서 재배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농장주의 생활 철학이라든가 삶의 철학을 먼저 배워야 된다 이게요. 그 철학은 그 이성과 지성적인 그런 그 철학보다는 행동 철학을 먼저 배워야 된다. 삶의 행동 철학을 먼저 배워놓고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배우려고 그래야지 그 사람의 기술만을 배워가지고 오게 되면 너무 과하다, 너무 약하다, 너무 오버가 됐다,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철학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1년에 100형과를 한 나무에서 다른 사람들은 200개까지 딴다라고 그러는데 왜 그 사람은 100개만 따가지고도 만족을 하는지, 왜 그 사람은 120개만 수확을 하고서도 만족을 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120개를 따서 수확을 만족하는 거나 200개를 따서 만족을 하는 거는 만족에 대한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 행복의 지수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농장의 행동 철학, 그 주인의 움직임, 그거를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아요.